유쾌한 정보TV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보의 중요성, 정보의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이 정보를 습득도 했지만은 지금 현대화 사회에서는 정보화 시대라 그러죠. 정보화 시대. 정보가 무수히 생산되고 유통됩니다. 이 정보들을 모아서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무작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대중매체라고 하는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왜 이와 같은 정보들을 전해주고 있나? 다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적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검토해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 언론, 대중 미디어라는 이 언론이 과연 어느 정도 영업을 하고 있나 하면 살펴보면은 메이저급 언론사죠. 페이퍼, 종이신문사들이죠. 서울에가 한 25개, 지방이 27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40개, 뭐 소위 말하는 통신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방송사들은, 그 다음에 기타 군소 영업을 하고 있는 일간지들은 약 한 700 몇 개가 넘어요. 700 몇 개가 넘어요. 전국적으로. 인터넷 신문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 무작위로 인터넷 신문을 보면은 약 7,000개가 넘습니다. 이 포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사. 그리고 주간지, 월간지, 개간지, 정기 간행물은 제외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체부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데이터인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여간 많은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네들은 수입을 어디서 내느냐? 물론 페이퍼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신문도 팔아서 내기도 하겠지만은, 뭐 부가사업도 하겠죠. 하겠지만은 대개가 광고란 말이에요. 광고. 그래서 방송협회에 들어가서 보면은 메인 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광고 없는 방송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헌이 떠요. 그러면 정보는 결론적으로 언론, 대중매체에 의해서 우리한테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언론의 특성은 광고가 있어야지 영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광고의 광고를 우리들은 보는 거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광고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보들이 사실상의 정보도 있고 진실한 정보도 있고, 하지만 때로는 조금씩은 윤색되고 각색되고 또는 또 왜곡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뭐 정치 기사 같은 데는 뭐 여러가지 뭐 쓰레기니 기레기니 이러한 단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댓글을 달아서 항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광고는 광고주한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의 속성은 광고주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언론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도 걸러봐야 된단 말이에요. 분석하고. 뉴스가 곧 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도 걸러봐야 된다. 걸러서 분석해야 된다. 뉴스도 걸러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그네들이 전해주는 무작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해주는 이 정보가 과연 진실일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나라 실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보면은 뭐 사법부 농단이니 뭐 해서
뭐 사법부가 불신임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들을 또 평석하는 사람들이 법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헌법 판례들을 또 그 평석해내고 분석해내고 때로는 그 오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뉴스도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본의 아니게. 일부 언론들은 또 왜곡이나 윤색되고 각색되게 여러분들한테 전해준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그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적은 소비재를 산다든지 집을 구매한다든지 지금이 구매 적기니 집값이 지금은 적정가니 이러한 것들이 많은 얘기들이 여러분들의 판단을 도와준다 그러면서 때로는 왜곡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길러야 된다. 과거의 보도형, 우리나라의 내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이 세 가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건설사, 그 다음에 금융,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하인드 뒤쪽에는 분양자들이, 신규 분양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사람 노출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광고를, 그 건설사의 광고를 받기 위한 대중 매체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은 그 관련 업체들이 침체돼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내수 경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신규 분양이 안 되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우리나라는 또 선분양 제도예요. 집을 짓기도 전에 팔기도 하고 그걸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또 짓기도 한단 말이에요. 건설사들이요. 그런데 신규 분양이 안 되면은 금융이 또 부실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에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침체되니 내수 경기가 또 침체된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이게 밀접하게 연관돼서 정부 정책은 부동산 정책을 규제도 하고 완화도 하고 뭐 이런 뭐 다른 말로 해서 양적 완화, 뭐 양적 강화, 시중에 돈을 말린다 그러면 강화, 뭐 유동성 강화라고 얘기를 하죠. 뭐 유동성 완화시킨다. 뭐 또 때로는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때로는 LTV니 뭐 그런 것들도 있었죠. 이 가장 문제시 됐던 LTV, LTI,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앞으로 향후 집값이 오른다. 이런 것들이 해서 집 샀단 말이에요. 또는 그래서 투기성, 실질적으로 또 실수요자들도 있겠죠.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융자를 좀 많이 해주니까 이때쯤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기대심리,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때 소위 말하는 LTV인가 LTI 빚을 많이 내는 거니까 대출을 많이 받을 필요 없이 집을 안 샀겠죠. 그런데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기대심리에서 부동산 가격은 기대심리거든요. 기대심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수 재기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대심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락한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신규 분양자들, 그 다음에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들, 또는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융, 이런 것들 건설사들이 밀접하게 연관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와 완화, 규제와 완화, 완화. 전임 정부가 완화였죠. 또 전 정부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도 완화, 박근혜 정부도 완화. 현재는 규제로 왔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완화 또는 집값이 너무 버블이라고 얘기해요. 버블이 이제
버블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원가 대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버블이라는 얘기.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예로만 봐가지고는 모르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쭉 서치를 해보면 어느 나라 몇 년 벌어서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을 몇 년 정도 하면은 집을 살 수 있다, 구매할 수 있다. 모범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높다 그러면 버블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산가치와 자본가치가 비슷비슷하게 해야지 몇 년 정도 한다 그러면 한없이 자산가치는 올라가고 자본이 근로소득은 계속 못 올라가면 집은 평생, 그래서 요즘 들어서 평생 벌어도 집 못 산다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현상들이.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뉴스도 걸러봐야 된다. 즉 뉴스를 정보라고 치고, 정보도 전해지는 정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의문부를 갖고 분석해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많은 언론 매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매체들이 광고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광고주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환경이라고 나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 주들의 눈치를 볼 수뿐이 없는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에서 전해주는 일부 언론들이라고 치죠. 일부 언론들에서 실은 그들이 조금씩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보도 형태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서치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 민법상 사인 간의 계약은 그 강행규정 위에는 단서 조항이 우선입니다. 단서. 사인 간의 계약이 단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명 날인하기 전까지는, 서명 내지 날인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그 폭언, 운신의 폭언 너무나도 넓지만은, 혹 잘못 전해지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또는 윤색되고 곽색되고 한 그런 정보에 의해서 덜커덩,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주거용 부동산들, 특히 근로소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아서 자산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 자산 가치를 너무 고평가해서 여러분들이 매입을 한다라면 여러분의 근로의 노력이 그만큼 상실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그런 것들이, 언론이 어떤 형태들로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보도들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1편만 보고 이제 2편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매수 적기냐 아니냐,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은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말아야, 여러 가지의 규제 조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풀어주려면 또 여러 가지 완화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규제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수현 청와대 경제수석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집값에 만족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집값은 정중동하고 있다. 하락도 아니다고. 눈치 게임이다. 지금도 약간씩의 하락 전환 시점, 침체 진입기, 침체기도 아니다. 침체 진입기, 이 정도 선인 것이지, 지금 즉 자산이 돈과 이런 소위 말하는 힘겨루기의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현 경제수석이 말씀하신 집값이 지금 집값에 만족하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 건설교통부 장관님 말씀이 지금 집을 사도 되냐?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2편에서는 성동격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마칩니다.